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무실에서 오랜만에 영상을 여기 옮기고 나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는 게 예전에 이제 옮기기 전에 사무실에서 많이 찍었던 것 같은데 이제 사무실 옮긴 지 꽤 됐는데 벌써 한 1년 반 됐습니다. 네, 됐는데 새로 옮긴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사무실은 이제 송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거의 사무실에는 안 나가요. 사무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집만 있는 상태고 이제 거의 안 오고 이제 일 있을 때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오는 편이고요. 저는 이제 주로 자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그냥 편하게 이제 일하고 뭐 거기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무실은 이제 많이 안 온다. 안 오고 오랜만에 왔는데 이제 온 김에 이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제 유튜버를 많이 안 올렸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후레인 TV도 그렇고 브이람도 그렇고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작 최근에 어제는 또 쿨TV도 나왔었죠. 생방송 쿨TV도 찍고 그래서 아마 그 제 미래일다 채널에서 제 영상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 아무래도 제 채널보다는 이제 다른 채널에서 이제 좀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또 부르면 또 불러주는 데는 또 제가 이제 뭐 특별한 채널이 아니면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싫어하거나 그런 채널이 아니면 웬만하면 제가 다 출연을 하는 편이고요. 저도 이제 호불호가 있어서 제가 이제 원치 않은 채널은 제가 이제 뭐 출연 거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후레인 TV나 최근에 브이람 그다음에 뭐 쿨TV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반갑게 이제 출연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제 채널에서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한다는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오늘 주제는 이제 2025년 이제 부동산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2025년 부동산 전망과 지금 이제 계엄령 사태 이후로 좀 굉장히 좀 혼란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동산을 사야 돼 말아야 돼 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돼 뭐 이런 좀 다들 좀 많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이제 케이스별로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과 2025년 부동산 전망을 좀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 이게 뭐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인용이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기각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됐다고 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조기 대선을 치르면 과연 민주당이 될 것인가 민주당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표가 또 나와서 또 국민의힘이 될 것이냐 이것도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또 사법 리스크도 엄연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가 가능할까 뭐 이런 굉장히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변수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최악의 시나리오와 또 최선의 시나리오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안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연 최악의 시나리오였을 때 내가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잘 버틸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판가름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됐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도 좀 고민을 해보면은 좀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거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을 치렀는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는 상황. 그럼 이제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이제 대표적인 공약사항이 대부분이 이제 국토 보유세 신설이랑 그 다음에 그 기본소득 주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소득과 국민 이제 국토 보유세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본소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많이 뿌리겠다. 근데 이런 정책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언제 했었냐면 코로나 때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뿌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했던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래서
좀 약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정책을 좀 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더, 소득을 올려주고 그걸로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 같은, 뭐, 거의 뭐 비슷한 정책이라고 봐요. 약간 좌파 정책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또 요 말씀 좀 드릴게요. 좀, 딴 데로 새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이제 좌파, 우파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과 이제 일본식의 이제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택한 데는 이제 우파라고 하고 자유주의 국가를 저는 우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진보 보수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얼핏 생각하면은 보수는 고리타분하고 옛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수고 그다음에 진보는 뭔가 혁신적이고 뭔가 새롭게 바뀌려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좌파를 진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진취적이고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파 자유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하면은 왠지 좀 옛날 사람들 같고 좀 애꺼신 것 같고 좀 낡은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용어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파라고 생각하면 되고 약간 사회주의 쪽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은 좌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미국과 일본식의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파라고 이제 우리 자체가 그렇게 용어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파, 사회주의를 좀 더 추구하는 사람들은 좌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이렇게 개념이 갈릴 수 있고 또 진보 보수라는 말보다 훨씬 더 좀 더 합리적으로 우파들한테는 더 이게 더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가장 우리 최악의 경우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국토보유세라든가 이제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물가라든가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또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경기가 안 좋아도 집값은 오르는 수가 있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도 왜냐면 돈이 그만큼 많이 풀리면 집값이 올리는데 그걸 언제 경험을 해봤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금리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가 낮아지고 굉장히 그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뭐 이런 거 그 복지로도 많이 풀리고 사람들한테도 많이 줬잖아요. 그런 자금들을 많이 뭐 형태로 여러 가지 세금을 걷어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많이 줬거든요. 자영업자들한테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도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었다가 이제 2022년 말쯤에 이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그게 좀 또 가라앉은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경기랑은 또 집값이랑은 또 상관이 물론 이제 연관이 있지만은 급격하게 이제 돈을 풀게 되면은 경기가 안 좋아도 집값은 충분히 상승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런 돈들이 좀 풀리다 보니까 그런 정책들이 시행돼서 이게 돈이 풀리다 보면은 집값이라든가 자산 가치 상승이 오를 여지가 있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또 금리도 요새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값에 좀 영향을 또 끼치고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공급 물량이 많지가 않고 앞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단지들이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집값에 자극할 우려가 있겠다. 그리고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도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3기 신도시도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거고 보금자리를 풀어서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사실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집값은 충분히 상승할 수도 있을 여지가 크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그럼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오르면 정부에서는 또 예전처럼 조정 지역을 더 넓힌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양도세를 중과한다거나 지금 양도세 중과도 내년 5월 9일 날 이제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가 됐는데 그게 이제 내후년까지 유예시켜준다는 또 발표가 있는데 이것도 확정은 아니고 그럼 2025년 5월 9일 이후에 양도세가 중과가 유예가 안 된다고 하면은 강남 상구랑 용산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가 일반세 플러스 2주택은 20%, 일반세 플러스 3주택 이상은 30%면 거의 75%의 농특세라든가 농특세라든가 지방소득세를 합치면은 거의 82.5%의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도 오르는 게 아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집값이 오를 때
출구 전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출구 전략. 언제 그 양도세가 중과가 되기 전에 좀 매도하는 것도 같이 유념하고 계획에 넣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올라서 좋다 이렇게 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도 뭐 오래 살 건데 그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라든가 또 보유세 증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요거를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정리하시는 게 괜찮고, 지금 뭐 법인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집값이 오른다는 거에 상관없이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나마 이제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은 이제 종부세 기준이 공시지가가 뭐 인당 9억, 그다음에 이제 1주택자는 10억이라는 그런 이제 좀 방파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보호막이. 근데 법인은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 이게 그 종부세가 이제 크게 나오기 때문에 법인으로 갖고 있으신 분은 종부세 꽤 많이 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종부세가 많이 올라가고 국토보유세라는 명목하에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갖고 있는 법인 물건들을 좀 빨리빨리 정리하시는 것도 저는 한편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른 일시적 1세대 1주택으로 좀 갈아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무주택에서 좀 1주택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처럼 좀 어수선할 때 좀 이렇게 좀 금매라든가 좀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을 또 잘 활용해서 내집마련 하시거나, 아니면 2025년 5월 9일까지는 어쨌든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되고 그 이후에는 중과가 또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1년간 또 더 유예를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중과가 다시 된다고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급매물도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는 강남 상구랑 용산의 이제 물량이긴 하겠지만, 또 이제 그런 지역을 좀 눈여겨 보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급매물을 노려서 또 내 집 마련하려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내년 2025년에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와 이제 대응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